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 부시의 단어 가져갈 차례죠? 예. 형용사로 부시 이렇게 명사에다가 y 붙이면 형용사 되죠? 예. 그래서 그 부시가 털이 부숭부숭한 예문 읽을게요. They laughed at his bushy eyebrows. Laugh at 비웃다. 이거 보고서 가리키면서 웃으니까 his bushy eyebrows. eyebrows 눈썹. 예, 눈썹이 bushy eyebrows니까 보고서 laugh at 했다. 예. 그다음에 둘러서 그 변죽 울린다. 이제 읽어보면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and just tell me you love me. 자, 그다음에 shrub이라고 하면은 관목이라고 아까 동의어 했잖아요, 어저께. 근데 거기다 ERY 붙이면 shrubbery 하면 전체적이라는 말이 돼요. ERY가 전체적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는, 여러분, 기계가 머신이잖아요. 근데 기계류 하면은 machinery.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그 단지 이런 게 팟이죠. 도자기류 전체 하면 pottery. T 두 개 넣고 pottery. 이라고. 보석 하나는 jewelry인데 보석류 하면 jewelry. 그래서 뒤에는 그때는 ry만 붙이죠. 근데 ERY 이런 걸 붙이면은 전체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면 예문 해볼까요? 읽으시면 The shrubs in the yard were home to many insects and lizards. 그러면 yard가 뭐예요? 뜰이요, 뜰. 앞뜰, 뒷뜰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shrubs는 있는데 이게 집이라 to 누구에게 집이냐면 many insects and lizards. lizards는 뭐예요? 도마뱀. 그다음에 thicket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 형용사 thick에서 온 거예요. thick. 촘촘하게 나무에 숲이 촘촘하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걸 발음하면 thicket 이렇게 되는 거고. undergrowth는 무릎 밑에까지 자라는 낮은 풀 그런 거를 발음 undergrowth라고 해서 자 예문 읽어보면 The children hid from their parents in the undergrowth. 이제 hid라는 말 동사 원형은 hide. 예, 그래서 애들이 되게 쬐끄만 애들인가 보네요. 자, 식물의 부분들 브랜치 아시고 trunk 나무의 그 가지 이게 둥치 그거 예문 읽으시면 The lovers carved their names in the trunk of a tree.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밉더라. 자, carve라는 말 뭐였다? 색이다. 예, 조각해서 색이다. 그게 carve. 자기 이름들을 막 이런 데다가 새기고 그러면 우리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의가 stem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stem. 스프레이는 스프레이처럼 빵 하고 퍼져나온 장가지를 스프레이라 하고 나무 이파리에 매달린 조그만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소리가 트위그라 그래서 되게 얇죠. 은행잎 같은데 가지 같은 거. 예, 그럼 아주 얇은 거라서 she was as skinny as a twig에서 정말 마른 사람을 as skinny as a twig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꽃이 활짝 피면 발음이 blossom 이런 거 아시고 꽃잎은 leaf라고 하지 않고요. petal. 예, 강세가 앞이니까 T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petal 이렇게 소리 내고 그다음에 나무 껍질을 bark이라고 하는 거, 잡초 weed 이런 것도 아시면 다 좋죠. 잡초처럼 뽑는 거 이런 사람 좀 안 돼. 그래서 뽑는 거를 without 한다. 그 without이 아니라 weed out 하면 잡초처럼 안 좋은 사람 뽑아낸다. 그런 말로도 쓰고요. 자, 여러분 bark 예문 해볼게요. 자, 읽으시면 The bark of some trees is used to make medicine. 해서 약 만들 때 쓰잖아요. 나무 껍질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bark은 명사로는 나무 껍질이지만 동사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bark이? 개가 컹컹컹 짖는 거를 bark이라 그래요. 그래서 확 다르죠. 명사랑 동사일 때. 예, 그리고 ambush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잠복하다인데 I am in the bush. 이걸 줄임말이 아닐까? 잠복하는 I am in the bush를 줄여서 ambush라고 하는 게 아닐까? 자, 옆으로 가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 감당하다 난관을 타개하다 이런 말인데 이제 발음은 cope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뒤에 E 있잖아요. 스펠링 E. 자, 칠판 잠깐 보시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여기 이는 코프 이렇게 읽으라고 이를 쓴 게 아니죠. 여기 이는 뭐 때문에 쓴 거게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발음은 캅 이잖아요. 투 캅스 할 때 경찰 할 때 캅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를 쓰는 거는 앞에 있는 오를 알파벳대로 읽으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라고 하지만 캅 이게 있으면 얘를 뭐라고 읽어라? 오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소리가 코프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콥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단어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거는 쿠라고 읽어요. 쿠.
P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펠링인데도 안 읽는 것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이게 불어가 그래요, 불어가. 불어는 맨 뒤에 자음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쿨하고 있는데, 쿨하 그러면 우리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could that. 자, 거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 친척해 보시면은, could that. 예, 맞네요. 자, 쿠데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쿠데이타. 자, 발음은? 쿠데이타 이러는데 뒤를 빼고 그냥 쿨하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쿠테타라는 게 치고 갖다가 때려 부수고 이러는 거잖아요. 쿠테타가. 그래서 타개하다. 어떤 난관을 쳐서 그것을 박살낸다. 이런 말이 콥이라는 동사 쿠테타하고 상관 있는 그 말이에요. 전치사는 항상 with랑 다녀요. 그래서 cope with. 자, 소리가 cope with. handle successfully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예문. 자, 읽을게요. The box office hit Slumdog Millionaire shows how three orphaned beggars cope with living in the dangerous slums of India. 밑에 형식 문장. 삼형식. 주어. The box office hit Slumdog Millionaire. 동사. shows. 대상. 무엇을 보여줘요? how부터 나오는 절 전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다가 shows 한 다음에 how가 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사절이군? 명사절이고 show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how는 뭐라고 읽어요? how 뜻? 어떻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얘네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 show라는 동사는 삼형식이잖아요. 삼형식 아니면 사형식일 수도 있지. show somebody something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somebody 생략시켰어요. 영화에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뻔한 얘기니까 누구한테는 뺀 거고 뭘 보여주는지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삼형식이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꼭 우리가 3이다라는 숫자를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show 다음에 대상이 나오고 만 문장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how 다음에 보시면은 새로운 주어. 자, 소리 읽으시면 three orphaned beggars. 아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제 우리는 beggars는 알고 orphan은 알았지만 orphan을 가지고 형용사 orphaned 이렇게 만들어서 고아가 된. 여기 ed라는 말이 고아가 된 이런 말이겠죠. 그런 beggars들이 cope with living 이런데 cope with 다음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우리가 타개할 때는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iving in the dangerous slums of India. 인디아의 dangerous slums에 사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cope with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읽으면 The movie's main characters spend their childhoods doing anything to survive.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끊으면 자, main characters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Orphaned beggars. The movie's main characters란 저 위에 있는 three orphaned beggars를 다른 말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spend 다음에 구조, spend 시간 ing. 거기다 ing를 쓰는 이유, 하면서 보내니까. 시간을 보낼 때는 뭐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럼 하면서가 영어로 ing. 자, their childhoods라는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냈냐면 doing anything 이랬거든요. 어저께도 2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18페이지. 저 위에 예문의 두 번째 줄. The angry Germans were willing to do anything. 그럼 뭐든지 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to. 물불 안 가리고 무슨 뜻이나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을 의미한다는 것이 어저께도 2번 나왔고 오늘 이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는데,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목적이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목적은 to survive, 생존이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while은 동시에라는 말이죠. 생존하려고 뭐라고도 하면서 무슨 짓이든 하면서 동시에 running away from gangsters and police alike 해서 alike이 마찬가지로라는 지금 부사로 쓰였는데 gangsters로부터 도망 다니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 근데 경찰로부터도 도망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뒤에다 alike이라는 말을 붙여줘서 참 힘들겠다라는 말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소리 읽으시면 In the end, one must sacrifice himself so that the others may finally find happiness. 자, 여기 종속 접속사 뭐가 나왔어요? 소댓이 나왔죠? 그럼 소댓 종속 접속사 표시로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럼 소댓이 나오면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 예. 왜 목적이냐면 앞에 sacrific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동사예요. sacrifice가 희생시키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자기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 희생시킬 때는 뭐가 있기 마련? 목적이 있기 마련. 소대시 붙어 나온 목적이잖아. 게다가 저 뒤에 무슨 조동사 나온다? may.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 희생시킨 거잖아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단어 친구 내려오셔서요. 성공적으로 다루고 난간을 타개하고 이러는 건 일단 생존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음이 survive나 subsist나 또 look after oneself나 자, look after 담다 아니고 돌보다고 담다는 무슨 after고 take after. 그 take after하고 look after하고 비교하라고 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맨날 들었어요. 자, look after는 뒤에서 보는 거라 돌보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look after. 그 다음에 get by가 좋은 표현이에요. get by는 by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난관이 있는데 난관하고 탕 부딪혀서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피해가지고 난관을 벗어나는 걸 발음하면 get by. 그리고 난관을 와 관통 다 뚫어버리면 발음은 get through. through는 관통이니까. 자, 그럼 my job. 자, 읽어보면 my job pays me enough to get by.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 만큼 정도만 지불을 할 뿐 뭔가 이제 저축을 하거나 그만큼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제 밑으로 훅 내려와 보시면은 대적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중요한 동사 발음은 confront가 있어요. 이런 건 표제어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표제어일 때 confront 위에다가 이게 표제어로 뒤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별표 표시해 놓는 거 얘기했었죠.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대적하다 읽을 때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세요. 이게 무슨 숨은 그림이 들어있다? front요, front. 자, front의 뜻이 얼굴이에요. 호텔의 얼굴이 front잖아요. 그래서 이게 face란 뜻이고 정면이란 뜻이고 정면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랑 누구랑 같이 딱 정면을 보면서 대적하는 것을 발음하시면 confront라. 명사형은 confrontation. 자, 소리 confrontation 이렇게 명사형 되고요. 이 중요한 단어니까 표시 좀 해두고 그 다음에 get to grips with라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표현 잘 안 외워지는데 이럴 때는 형광펜을 칠하고 get 대신에 come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come to grips with, get to 여러분들 중얼중얼 해야죠. 자, 소리는 get to grips with 혹은 come to grips with 그러면 이런 표현을 외울 때는 반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요. 한 번쯤은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동의어라고요? cope with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with를 쓰는 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둘이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이제 come to grips, get to grips가 무슨 말인가 생각할 건데 get이란 동사는 진짜 중요하고 정말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얘 해석을 달리 하잖아요. get 다음에 세 가지 뭐가 나오는데 장소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나오기도 하고 명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소부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고 그리 같다는 거고 형용사가 되면 그래 졌다는 거고 명사가 나오면 그걸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to grips는 무슨 사예요? to가 전치사 그다음 grips가 명사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요거 장소부사잖아요. 그럼 이제 grips라는 말은 클립하고 비슷한 말인데 클립 이렇게 조이는 거고 잡는 거고 다 잡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잡는 데에 도달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을 자기가 다 잡았다는 거죠. 컨트롤 한다 못한다? 다 잡았다는 거. 컨트롤 했다는 거죠. 그래서 get to grips with라고 하는구나. 움켜잡았구나. 그 어려움을. 됐어요? 예. 그리고 get to grips with, come to grips with의 grips 대신에 terms라는 말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 come to terms with도 역시 형광펜감이에요. 자, 소리 내보시면 come to terms with something. 여기서 이제 terms라는 명사는 관계, 이 term이 워낙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어서 여러 번 해야지 돼요. 근데 terms는 관계란 뜻도 있고 또 계약의 조항들이란 뜻도 있는데 관계가 됐든 계약의 조항이 됐든 이 뒤에 있는 거하고 적절한 관계에 도달을 한 거죠. 적절한 어느 정도 이게 처리를 해줬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뒤에 with 다음에 나오는 일은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을 했다라는 말, come to terms with, come to grips with 이런 말이 있구나. 자, 예문 해볼게요. 읽으시면 When will she come to terms with the fact that he doesn't love her? 예.
참 감당하기 어렵겠네요. 자, 언제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감당하게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비교해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코업을 하고 있는데, 코업, 이렇게 되면 이건 협동하다라는 말이고, 또 캅, 아까 얘기했던 경찰이고, 그 다음에 쿱, 이건 닭장이고, 그러니까 스펠링을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A fox kept stealing chickens from the, chicken coop. 치킨이 익히지 않아도 치킨이라고 하나 보네요. 음식이 아니어도 치킨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치킨 쿱으로부터 계속 치킨을 훔치고 있었다. 근데 keep 다음에 ing 쓰면은 계속 뭐뭐 하다인 거 확인하시고, 뭐 keep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뭐 하지 말라는 말 된다며. 하지 말라는 게 되려면 keep, somebody, from, ing. from이 나와야 하지 말라는 거고, keep 다음에 바로 ing 쓰면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steal이란 동사 때문에 전치사 뭐가 나오죠? steal하고 연결된 전치사 from. 자, keep something from ing. 이제 그럴 때는, 자, 여러분, 재판 보시고, 우리 전치사는 평상시에 항상 확인해야 되니까, steal something from, 뒤에 이제 장소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steal하고 from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해서 우리가 손으로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from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 자, 그럼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뒤로 간 다음에, 잠깐 생각을 해보겠어요. 야, 좀 전에 우리 무슨 단어 했죠? 아, 저기 써있네 벌써? 좀 전에 무슨 단어 했냐면 컵.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뭔가를 하얀 종이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자, 우리가 코프를 했어. 뭐 생각나요? 다음 전치사 with인데. 그리고 열심히 외웠던 4단어짜리 수거가 있어. 그럼 그게 뭐더라? come, to, 다음 grips, with. 근데 여기에 come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 get. 그 다음에 grips 대신에 terms.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동의어로 이렇게 결국은 생존하는 거니까 survive라든지 근근히 버틴다는 말 subsist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어. 그리고 이 cop이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 쿠데타, 쿠데이타라고 한 상관이 있다 그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 뭐지? 모양 비슷한 말 중에 구분해야 될 것은 코업도 캅도 쿱 이런 각각 다 다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예문은 뭐가 나왔냐면 Slumdog Millionaire 이게 나왔었잖아요. 예문은. 거기서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Sacrifice라는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 Sacrifice, something, 그 다음은 목적. 그럼 목적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썼던 거. So that the others may 이렇게 갔던 거. 그런 거랑 좀 다른 특별한 표현은 없었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단어가 끝나고 나면 내가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았나 이렇게 챙겨보고 혹시 빠진 거 중요한 건데 내가 빠뜨린 거 있나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자,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grant라는 grant 이렇게 읽는데 ant는 아는데 grant는 뭔지 몰랐네. 그랜드도 아는데 그랜트는 뭔지 몰랐네. 여러분 그랜드는 알죠, 그렇죠? 그랜드는 아는데 그랜트는 뭔지 몰랐어요. 그랜트는 준다는 뜻이군요. give. 그다음 allow라는 동사도 허가하는 거니까 주다잖아요. 그러면 give처럼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give처럼 give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주다란 말 거의 같은 말이군요. give하고. 근데 기보다 좀 말이 좀 어려운 것이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을 인정하다라는 말로도 쓰는군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 받아들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나 봐요. 그래서 admit이란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대절의 내용은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예, 안 좋은 내용을 인정한다. 맞아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grant란 동사도 쓴다. 그 다음에 명사가 될 때는 보조금이라는 명사가 돼서 자 동의어 읽어보시면 인다우먼이 되는데 인다우먼도 표제예요. 인다우먼 표제하니까 별표 이렇게 잘 해두고 인다우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DOW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DOW가 give이에요. DOW가 주다예요. 그러니까 인다우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give의 명사가 뭔지 아세요? give의 명사 gift. give의 명사 gift예요. 인다우먼의 동의어가 gift예요.
그럼 DOW를 보고 give를 생각해내기가 여러분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DOW를 보고 기부금이란 대표적인 단어 DON으로 시작한 단어 donation 을 생각하면 DOW를 보고 donation을 생각하면 이게 endowment donation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는 쉽죠. 자, 예문할게요. 그러면 The judge graciously granted a stay of execution for the convicted murderer. 이렇게 읽고 보면 모르는 단어를 우리가 형광펜을 원래 칠해오기로 했었어요. 예. 그럼 여러분이 아마 convicted를 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표제어예요. 자, 중요한 단어라서. 그리고 사실은 graciously가 무슨 말인지 확 해석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관대하게라는 말이 우아하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판사가 우아하게 그런 건 아니고 관대하게 granted a stay of execution 이것도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자, execution의 뜻이 실행이에요? 처형이에요? 여기선 처형이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주어가 the judge니까요. 주어가 the judge니까 여기서 a stay of execution은 처형을 좀 미루자. 자, 미루자라는 거 어디 써 있어요? stay, 머물러라. 그러면 아직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granted a stay of execution이라는 말이 통으로 그런 말이구나. 이게 연습을 해주고 그다음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convicted murderer를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처형을 당할 뻔한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convicted라는 말은 유죄 확정된 유죄가 확정된 이라는 되게 좋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거기에는 승리라는 스펠링 vict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이기고 얘는 분명히 지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된 이렇게 말이 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리 읽으시면 the ruling infuriated the victim's family 여기까지 읽고 보니 ruling이 무슨 뜻일까? 판결을 내렸다 할 때 동사 룰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규칙이라 읽으면 안 되고 그 판결이 infuriated 이 동사를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infuriate 그럼 이제 뭐 더하기 in 더하기 fury 더하기 at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 fury라는 말만 모를 뿐 in이나 ate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ate는 동사라는 표시고 그쵸? 그럼 이는 안으로라든지 부정어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fury만 알면 되잖아요. fury가 표제어예요. 경로. 엄청나게 화내는 걸 fury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the victim's family를 엄청 열받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후부터 무슨 사절이 시작이에요? 형용사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파악했다는 표시로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나오는 건 형용사 절이다. 이렇게 이제 잘 제대로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후는 사람 역할을 스스로 하죠. 대명사죠. 그래서 종속절 안에서 주어구나 대상어구나. 주어. 그럼 이제 주어라는 걸 우리가 판단했다는 표시로 said 앞에다가 동그라미 찍만 해주면 said의 주어가 후야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되니까 딱 요것만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시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애먹었던 종속절이 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 근데 대시 또 나왔잖아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대신사 표시하고 무슨 사절이다. 명사절이다. 자, 그럼 됐다 하면 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자, who said that 뭐라 하냐면 it was a great injustice. 자, 그러면 it 있잖아요. It was a great injustice to 이렇게 나오면은 it 가주어 to 진주어. 자, 그것은 엄청 부정이다. 그 뭐가 부정이냐고. to 이하가 설명하는 바지. To allow the murderer to live after committing such a despicable crime. 이렇게 됐는데 allow란 동사가 구조가 어떻구나. allow somebody to 동사 이런 구조가 돼서 이 사람이 이거 하도록 허가한 일은 정말 injustice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줄 알겠죠. 그래서는 live의 주어가 누구? to live after committing such a despicable crime의 주어 the murderer 그쵸? 그래서 그 살인자가 살도록 허가하다니 그렇게 such a despicable crime을 저지르고도 이랬어요. 그러면 despicable은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그렇죠. 마이너스죠. D라는 접두어가 다운이니까 그것만 봐도 알겠는데요. 이제 이 단어가 뭔지는 차차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경멸스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설명 드려보죠. speak 동그라미가 뜻이 look이에요. look. speak 동그라미하고 look이라고 적은 다음에 D 동그라미하고 이게 다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난 사람 멸시하다 할 때 세 단어 뭐 있는데 look, down, on. 멸시하다의 대표 발음하시면 look down on. despise라는 동사가 멸시하다예요. 그러니까 look down on은 어렵게 말하면 despise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ble 동그라미의 뜻은 될 수 있는이니까 그렇게 멸시될 만한 그러니까 경멸스러운이 된 거지. 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commit 표제요. 자, 표제하면 위에다 표시. 이게 확 저지르다 그 말이니까 중요한 단어고. 한번 다시 읽죠. The judge. 자, 소리. The judge graciously.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어저께 제가 인트로덕션 많이 했는데 소리내어 읽기로 했죠. 자, 같이 합니다. 소리는 The judge graciously granted a stay of execution for the convicted murderer. The ruling infuriated the victim's family, who said that it was a great injustice to allow the murderer to live after committing such a despicable crime. 자,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granted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건대 라는 부사래요. 그래서 이제 granted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내용을 인정해 주는데 The music is not perfect. 자,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예, 그러니까 granted란 말 넣어서 저 인정하겠는데 The music is not perfect. 완벽하진 않아. 그렇지만 The flows are outweighed by the sheer joy of the piece.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석하기 좀 만만치 않아요. 자, flows란 단어의 뜻 결점, 맞아요. 결점, 결함들. 그러면 그 결점이, are outweighed 했는데, outweigh는 표제어예요. outweigh가 되게 좋은 단어. 네. 자, 여러분, 집 한번 보시고, 나중에 표제어지만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면 그때 가서 쉽게 공부를 하겠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weigh가 원래 무게를 달다라는 무슨 사? weigh 품사, 동사. 자, 무게라는 명사는 weight. t를 붙이면 명사, t가 없는 상태는 동사. 이렇게 동사에다가 짧은 이름절어의 동사에다가 더하기 out을 하면은 이때 out이라는 말은 더 잘이라는 말이 돼요. 더 잘, 더 많이. 그러면 이제 능동태로 쓸 때 A가 B를 outweigh 한다. 그럼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 A가 더 크다는 얘기. 예? 이렇게 이제 비교급을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by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by 다음에 나오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주어가 작다는 얘기를 be outweighed by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크다고요? joy가 더 크다. 뭐에 비해? flows에 비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함들이 있긴 있지만 그 곡의 완벽한 즐거움에 의해 뭐 압도당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읽겠습니다만 결국은 sheer joy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sheer라는 말이 뭐 잘 모르죠? sheer.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 BMW인지 벤츠인지 하는 자동차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하신 자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제가 그걸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서 그 자동차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라고 판 있잖아요. 번호판. 그 밑에 요렇게 한 줄 해가지고 sheer driving joy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BMW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sheer driving joy 할 때 거기 채택된 단어입니다. 자, sheer는 원래는 투명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완벽한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좋은 단어니까 공부 좀 해주시고 그래서 완벽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piece라는 단어는 여러분 왜 종이 한 장 영어로 뭐라 해요? A piece of paper. 그때 그 piece인데 여기서는 곡이라는 말로 쓰인 거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소리는 Granted, the music is not perfect, but the flaws are outweighed by the sheer joy of the piece.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flaws란 단어의 정확한 뜻, 그리고 outweigh의 정확한 뜻, 그래서 outweigh를 수동태로 썼을 때 주어가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리고 뒤에 가서 sheer라는 말이 정확한 뜻, 또 piece라는 말의 정확한 뜻, 이런 것들을 알아줄 때 문장이 제대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훅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대표 표현에 이제 grant가 우리가 grant를 다루는 이유는 grant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두 번째 줄 대표 표현의 두 번째 소리 내시면 take somebody something for granted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4월 국가직 시험에 답으로 문법 문제로 나왔어요. take something for granted가. 자, 여기에 something 자리에는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사물을 넣을 수도 있고 단수로 쓰거나 복수로 쓰거나 뭐가 됐든 이것을 당연시하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자, 여러분 granted 밑줄 긋고요. 여기 granted에 ed가 붙은 이유는 과거여서예요? 수동이어서예요? 수동? 예. 과거라고 ed 붙이는 건 본동사에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동사가 아닌데 ed가 붙으면 다 거의 된 이렇게 읽죠. 그러면은 준 것으로 여기다가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여기다.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시하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당연시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take something for granted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예문 읽을게요. 소위 내면 Most of us take it for granted that we can live in a comfortable house and eat good food. 자, 그럼 여기서 it 있잖아요. 이런 걸 가 목적어, 가 대상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it을 항상 써야 돼서가 아니라 여기다 it을 쓴 이유는 우리들이 대부분 당연시하는 건 뭐죠? 거기서 뭐를 우리가 당연시한대? 대절. 대절을 당연시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절을 it으로 받은 거지. 됐어요? 예. 자, 그럼 내려와서 제공하다란 말이 시상하다, 상주다 발음은 award. 이거 아시죠? 아카데미 award 할 때 쓰는 말 꼭 알아야 될 말이고. bestow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많이 쓰는 좋은 단어예요. 자, 발음 연습 자꾸 bestow. 예, bestow. 말이 되게 멋있습니다. 자귀 같은 거 수여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면 bestow something 무슨 자귀를 수여했다 누구에게 to가 아니라 on. 왜 on을 쓰냐면 자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니까. 자, 그러니까 전치사 on 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예문 해보죠. 자, 소리 읽으시면 The company bestowed on him a prize for exemplary service. 자, 이 문장을 봐도요. 여러분 아까 bestow 자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bestow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bestow something이야 somebody예요. bestow something on somebody 이렇게 외워놨다고. 근데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bestow on somebody something. 자, 뒤에 something이 나왔죠.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것 뿐이에요. something을 뒤로 보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규칙대로 해야지. on힘 뒤로 빼. 그래서 the company bestowed a prize for exemplary service on him. 더 좋아요? 긴 말을 뒤로 보내죠. 그래서 지금 something에 해당하는 말이 a prize for exemplary service라고 말이 길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뒤로 보내고 on힘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평소에 말하던 것과 순서가 다르지만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bestow on somebody something 또 충분히 가능하다. bestow 다음에 on이 나왔다면 그건 누구에게인지를 밝히려는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bestow 다음에 on 그러면 somebody겠지. 그래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a prize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없잖아요. 자, 어떤 명사 앞에 전치사가 없다는 건 그 명사가 주어거나 보어거나 대상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bestow란 동사의 대상이 a prize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ize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전치사 for 왜? for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유요, 이유. 상을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을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exemplary service 때문에 상을 준 거고 exemplary 잘 모르죠? 표제요. 모범적인. 자, M으로 시작한 쉬운 말로 바꾸면 model. 자, M-O-D-E-L. model, 모범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얘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얘가 뭐예요? For example. 스펠링 좀 바꿨죠. exemplary. 이거 뽑았다는 말이거든요. example이나 exemplary나. 그래서 뽑혀질 만한 이렇게 나온 좋은 단어예요. 지금 연습 많이 해두면 그때가 쉽게 하겠죠? 자, 지금 발음을 많이 해놔야죠. 소리가. exemplary 좀. 연습 좀 하면서. 단어에게 자꾸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 얘기 좀 영업을 하세요. 자꾸 말도 하고 발음도 하고 건드려 보고 써보고 그래야 친해지지. 이렇게 우리가 싸늘한 표정으로 난 너를 싫어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렵지. 자, 그러면 example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confer라는 동사가 역시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표제어를 표시해 두는데 confer는 이제 이 FER이라는 스펠링이 들어간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래요? confer 말고 FER 들어가는 말 여러분 뭐 알아요? 자, 무슨 fer? 고통을 겪다. suffer. 옮기다. transfer. 제공하다. offer. 선호하다. 난 이게 더 좋아. 선호하다. prefer. 또 제공하다라는 말 중에 prefer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하다. 칭하다. 참고하다. refer. 추론하다. 글을 읽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으세요? infer. 다르다. differ. 연기하다. 다른 날로 좀 떼놓자. differ. 와, 되게 많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나 돼요. 자, 그러니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 그 for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알면 이렇게 그럭저럭 잘 읽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얘가 일당배 단어뿔에 들어가지 않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제 얘기했던 CCD, FMP 그런 거라고. 얘는 뜻이 원래는 나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여객선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 일만 하는 거. 여객선을 ferry라 그래요. 그 ferry처럼 기본적으로 나르다는 뜻인데 이 뜻이 아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르는지 어디로 나르는지 이게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confer라는 단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confer가 표제어인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협의하다라는 말이고 협의하는 건 함께 나르는 거죠. 혼자 나르지 않고 같이 나르는 거죠. 맞아요. 협의는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옛날에는 confer, 협의하다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confer는 함께 어떤 주제를 나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fer의 두 번째 뜻은 수여하다란 말인데 그때는 가지고 날라줬다고 읽었구나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수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갔다가 날라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여하는 거니까 전치사는 on. 그래서 bestow하고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많은 영어의 글자들이 그러니까 confer는 협의하다. confer는 수여하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하고 대칭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confer 자체의 뜻을 같이 나누는구나. 아니면 갔다가 날라줬구나. 이렇게 자꾸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머릿속의 틀을 바꾸는 것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다 보면 이걸 매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좀 다르고 2주일 지나면 더 많이 다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거부감 갖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애들이 어릴 때 배울 때. 애들이 말 배울 때 거부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말 배우면서 막 거부해. 이거 내가 하던 식이 아닌데 막 이러면 절대 못 배워요. 그렇죠?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또 얘기하는 대로 받아 적어서. 자, 그 다음에 present라는 동사가 제시하다라는 뜻인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명사로는 무슨 말인데? 선물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제공한다 그럴 때는 사람을 먼저 쓰면 제시한다,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도록 이라는 의미에서 전치사 with를 쓰잖아요. 그래서 present somebody with something, provide, 자, 소리 내볼까요?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endow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계속 with가 나오게 되죠. endow의 dow를 보니까 무슨 단어 생각난다? dow를 동그라미 하고 무슨 단어 생각난다? donation 이라는 말 생각나면 그러면 자꾸 이제 말하고 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인정하다, 약간 admit 그런 거 좀 찾아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거기 보조금의 endowment, 여러분도 같이 읽어서 소리, endowment, donation, allowance라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그 allowance가 흔히 말하는 용돈이에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용돈 주세요 할 때 그게 allowance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ion은 아시죠? 예, tribute 동그라미 하고요. 이것도 giv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ribute 동그라미 하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 기부를 하고 쓰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되도록 말하고, 그리고 중얼중얼 컨트리뷰션도 하고.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중요한 단어예요. 자, 발음은 hazard. 예. hazard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danger고요. 자, 형용사형 danger의 형용사형은 dangerous. hazard의 형용사형은 hazardous. 똑같아요. OUS를 뒤에다 붙여요. 그리고 위험이란 말이 영어에 많아요. 되게 좀 사람들이 겁이 많거든요. 진짜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겁이 많아요. 그래서 동의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danger, hazard, risk 이렇게 됐고 나머지 동의어 밑에다 보겠고요. 그 다음에 hazard는 사실은 어근이 있어요. 거기 단어 친척을 오시면은 hazard가 위험인 이유는 HAP라는 스펠링이 운, chance나 luck 이런 말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는 게 자 여러분 소리 내면 happen이잖아요. 어떤 일이 happen하는 거는 안정적이에요? 좀 위험해요? 좀 위험하죠. 예, 갑자기 뭐가 발생하는 거. 예, 그 다음에 hapless가 운 없는 이런 단어도 있군요. 자, 소리는 hapless, 불행이, mishap, 아마도 perhaps, 그리고 마구잡이, 뒤죽박죽이 haphazard, haphazard. 자,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요? hap 더하기 hazard 이렇게 끊어가지고 haphazard에서 위험한 일이 막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zard라는 말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일이라는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죠. 자, 예문할게요. pediatricians. 자, 소리가 pediatricians should inform parents about the health hazards of passive smoking and provide guidance on how to quit smoking. 자, 이걸 읽다가 모르는 단어 현관펜 칠해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거 좀 하십시오. 자, 첫째 모르는 단어 뭐예요? pediatricians를 몰랐죠? 자,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현관펜을 칠해오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칠하시고, 그런 다음, 이제 제가 왜 자꾸 칠하라 그러냐면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칠해오면은,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일단 위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단어 칠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바로, 모르는 단어네? 모르는 단어네? 계속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안 들려요. 설명하는 게. 나는 계속, 모른다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모르는 건 하나도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닌데도 당장 그 자리에서 들으면은 내가 너무 자꾸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게 예문이잖아. 예문 요것만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하지는 말고 위에는 예문만 하루에 7개 정도 이렇게 읽고 모르는 단어 현관펜 칠해 오시라고.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현관펜 칠해 오잖아요. 그러면 막상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현관펜 칠하지 않은 단어들도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모른다는 현관펜 칠했으니까 아 이런 건 살짝 아는 척하면서 외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니까 내가 원래 알았던 듯 빨리 외우자. 이런 여러 가지 심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해 오세요. 예. 자, 그러면 pediatricians를 칠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모르지만 AN이 뭔지는 아시죠? 션, 뮤지션, 매지션, 션. 사람. 하긴 그렇지. inform이란 동사의 주어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inform이란 동사 구조 어떻게 쓰더라? inform somebody about something. 이걸 확실히 외워야 된다. 예?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 된다. inform이란 동사 다음은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에 대해 알렸는지를 about something 이렇게 알린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구죠? 부모님들한테 the health hazards of passive smoking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를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성적을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죠? 선생님. 근데 지금 이제 성적을 알려주질 않고 passive smoking의 health hazards를 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 괜찮네, 양호 선생님? 그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자, 소아과 의사예요. 그 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양호 선생님 상당 근접했다. 아, 소아과 의사를 영어로 pediatricians라고 하는구나. 근데 왜 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자, PED라는 스펠링이 무슨 뜻인 줄 알면 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교육행정지 준비하시는 분 먼저.
교육행정직 번쩍 없어요? 진짜? 교육행정직?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 눈빛이 이상해서 혹시 아닌데 손을 안 드나? 자, 소리 내보시면 pedagogy. 이게 교육학이에요. 그럼 pedagogy가 교육학일 때는 PED의 뜻이 어린아이, children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PED 동그라미가 children이니까 pediatrician이 children을 보는 의사 선생님을 말해요. 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자, 여러분 그때 발음을 자꾸 하는 거 소리가 pediatrician 이렇게 연습하고, 아하, PED가 pedagogy랑 연결이 되는구나. 이러면은 뭐 굉장히 애쓰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노가 드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보통의 모드를 종이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여러분 어제 단어 외우자 그랬잖아요. 하얀 종이 꺼내 놓고 계속 서버로 타세요. 그냥 pediatrician 이렇게 스펠링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스펠링 안 외워버릇 했으니까 손이 잘 안 움직이시겠지만 그런 걸 바꾸려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만나서 4시간씩 수업하면 못 바꿉니다. 바꾸기 참 어려워요. 근데 매일 보잖아요, 매일. 매일 하라고 잔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쓰면 손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게 되도록. 자, 이제 종이 꺼내십시오, 지금. 네. 다 하얀 종이 하나 꺼내고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리고. 자, 그래서 보지 말고 쓰자 그랬어요. 그쵸? 눈이 보면 머리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눈을 감고 쓰세요. pediatrician. 예. 자,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읽을게요. 그래서 pediatricians가 should inform parents about the health hazards of passive smoking and provide라고 할 때, 자, provide에 동그라미 2번 쓰기로 했어요. 이제 공통영어에서 그런 거 가르쳐 드리는데, and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1번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어디 있어요? inform이죠, inform. 자, 그 inform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을 씀으로써 이제 provide의 주어가 pediatricians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해야 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구나. 자, guidance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provide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체계적이고 또 되게 이해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게 말을 하죠. 좀 전에 provide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했냐면, provide somebody, 그 다음 전치사, with something.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provide guidance가 나왔어요. somebody예요? somebody예요?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죠. 그럼 somebody는 왜 안 써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가이던스를? 페런츠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말은 기계적이지 않죠.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말하겠냐고. 맞죠? 예. 그래서 가이던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for parents라는 말을 우리가 벌써 알아요. 그게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provide guidance라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끈으로 묶어주셔야 할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뭐하고 뭐를 묶어야 된다? guidance와 on. 자, on이 무엇에 관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about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about 쓰면 너저분한 지침인 거고, 보다 집중해서 딱 붙여가지고 지침을 준다. 이럴 때는 on을 쓰는 거예요. on이 딱 붙는 거니까. guidance on, 그 다음에 how to quit smoking 하면은, how to quit smoking을 밑줄 긋고 절로 바꿀게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how 다음에 주어가 누구겠어요? quit smoking의 주어 누구예요? parents잖아요. 그럼 they로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소리 내시면 how they can quit smoking 이었는데 they는 뻔하지 can은 to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how to quit smoking이라는 절을 이렇게 줄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읽기도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research 소리 내시면 research shows that secondhand smoke can be just as harmful as direct smoke. 여기까지 읽고 정리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research 우리 공통영어에서 가산이라고 불가산이라고 이게 많이 들었어요. 예, 절대 불가산이에요. 자, 그리고 공통영어 안 들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배우시면 돼요. 자, research라고 하는 말을 불가산이라고 할 때는 여기 앞에다 한정사 안 썼다. 어떤 명사 앞에 한정사 안 쓴 건 무슨 표시?
한정사가 없다는 건 무슨 표시? 단수 아님. 그렇죠? 자, 여러분 뒤에다가 또 s 안 썼다. 그럼 뭐 아님? 복수 아님. 그러니까 결국 무슨 수임? 불가산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영어 들으신 분들도 자꾸 까먹고 또 혼자 생각해내지 못하니까 들으신 분들한테는 상기하라는 의도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단 하나 드릴 테니 부담 없이 계속 하자는 대로 자꾸 따라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여러분 research shows that 했어요. 그럼 대세에서 무슨 사절 시작? 명사절. 그러면 명사절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 나오면 되잖아요.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자, 주어. second hand smoke. 자,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passive smoking. 그렇죠? 자, 요럴 때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파워드에 어제도 말했지만 예문이 굉장히 많아서 독해의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지문을 보다 보면 그 second hand smoke하고 passive smoking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같다고 equal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글자가 확 달라지는데 결국은 같은 말일 때가 있거든요. 좀 전에 왜 그러니까 Three Orphaned Beggars가 그 다음은 The Movie's Main Characters 이렇게 바뀔 때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말 바꾸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표시를 하다 보면은 아 그래서 단어 친구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워낙 동의어로 바꿨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머리가 내용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막 흩어놓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일단 따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 second smoke can be just as harmful as direct smoke. 자, 그럼 우리 문법에서 공부했어. 뭐? as. 자, 그럼 앞에 나온 as를 뭐라고 읽기로 했어? 그만큼. 이렇게 읽고 앞에 just로 as를 강조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연결하죠. just하고 as하고. 그리고 우리 just 한국말에도 있어. 딱 그만큼 해롭다. 뭐만큼이냐면 direct smoke만큼. 이렇게 이제 자리 정확히 읽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소리 내시면 killing an estimated 53,000 non-smoking Americans every year. 해서 killing의 ing 밑줄 긋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g를 죽이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네, 이제 요거 다음에 말할게요. 오늘 문법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누가? 자, 53, estimated, 추정되기로 53,000 non-smoking Americans를 매해 죽이는 건 누구예요? direct smoke. 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이제 estimate도 되게 좋은 단어예요. estimate이 추정하다라는 동사에서 추정되기로 이만한 사람들이 매해 사망을 한다. 자, 그럼 parents 읽을게요. 소리는 parents who smoke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smoking in front of their children. 자, 그러면 who에서 가로 열고 smoke에서 가로 닫고 무슨 사절, 형용사절 뭐 이런 다음에 자, 명심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 keep something in mind. 제가 keep something in mind는 사실 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명심한다는 거 뭐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remember. 자, parents who smoke should remember this. 그거는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hen 어떨 때.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위험 단어가 많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줄에 나온 것 중에 jeopardy가 중요해요. 자, 소리 jeopardy.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manners라는 말이 잘 안 외워지지만 연습 많이 해놔요. 그거 외우면 좋은 단어예요. 자, 소리는 manners. 예, threat하고 아주 좋은 동요예요. 근데 물론 threat 같은 것이 더욱 튼튼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부터도 연습하고. 자, threat은 여러분 동사로 하면 어떻게 되죠? 위협하다 이럴 때는 threaten. 뒤에다 en 붙이죠? 근데 manners는 명사도 manners고 동사로도 manners고 바꾸진 않아요. 자, pitfall이라고 하는 게 함정이잖아요. 여러분 pit이 뭔지 알아요? 구멍이에요, 구덩이. 구덩이는 거기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pitfall을 함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itfall을 보면 딱 pit 더하기 fall인 걸 알겠잖아요. 함정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pit이 뭘까 궁금해 하고 그리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pit 뜻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 그럼 이제 예문할게요. A major 소리 내면 A major pitfall of gambling is that it can be very addictive. 자, 그러면 이거는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는구나. pitfall은 addictive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닌데. 다시 뭐는 gambling은 addictive하다고 사실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함정은 중독이다가 아니라 도박은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수를 맞출 때는 a major pitfall에 맞추지만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gambling은 addictive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남아야지 단어를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 뜻이 addictive의 뜻이 뭐구나. 중독 이런 것도 뚜렷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태롭게 하다라는 말에 중요한 표현이 두 번째 줄에 be at stake 이거 아주 중요해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적당히 현관펜 치라 그러십시오. 자, stake이란 이런 것도 역시 stake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stake의 뜻이 뭐라고요? 네 개의 건돈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stake이 네 개의 건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하네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내기에서 얼마까지 잃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50만 원 낸 적 있어요. 50만 원. 와, 되게 세죠. 굉장히 에스테이크였어요. 연초에 금연하겠다 그래가지고 5월까지 금연하면 내가 5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그 5월까지 금연을 그 다음 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텍 예문 보겠습니다. We must. 자, 소리 읽어보시면 We must conserve natural resources. 와, 중요한 동사. conserve 나왔어요. conserve. 표제어예요. 자, we must conserve natural resources. 무슨 뜻인지는 뻔하죠. 천연 자원을 뭐 해야 돼요? 보존. 그런 뜻이겠구나. 내용을 알면은 뜻은 그냥 나오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Natural resources를 conserve 해야 한다. The future of our children is at stake. 그것이 위태롭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take a chance on something 이라는 말이죠. 소리 내보시면 take a chance on something. 자, 이 chance라는 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아까 happen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위태롭지만 한번 해본다라는 말이 take a chance on something. 될까 안 될까 아슬아슬 이런 말이죠. 여기 take a chance on something에 들어가 있고요. 예문 해보죠. 읽으면 Would you like to take a chance on bungee jumping? 아이고 위험해라. 예. 자, 그 다음 뒤로 가죠. 다음에 7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런치라는 단어인데 예, 런칭이라는 게 점심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기기 런칭 기념 이럴 때 이제 점심 식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어예요. 그렇죠? 런치라고 하는 거. 개시하다라는 시작하다라는 말이며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동의어들 소리 내시면 set in motion, send afloat, send into orbit, introduce to our market. 이렇게 읽었는데 afloat이라는 동사가 afloat이라는 그 부사? 예, 이것이 무슨 뜻? 물에 떠 있게끔 보낸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래서 float이 물에 떠 있는 이라는 말. 여러분들 발음을 하셔야지 소리가 afloat, afloat. 그럼 afloat 외울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흐르다라는 동사 flow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 FLO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afloat. 그 다음에 send into orbit, orbit이라고 하면 orbit이 무슨 뜻이구나. 궤도. 자, 그럼 이제 orbit을 여러분이 궤도라고 할 때 자꾸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orbit이라는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지구가 떠오르고 지구 둘레로 돌고 있는 위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orbit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사진이 툭 나오는 거예요. 이건 동영상이네요. 어떤 단어를 보면 사진이 툭툭 나와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죠. 어떤 건 지금 오rbit 같으면 동영상이 이제 툭 나오는 거예요. 비디오 클립이 탁 튀어나와요. 그런 식으로 orbit 옆에 궤도라는 한국말이 써 있는 게 아니라 orbit이라는 결자의 의미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공부하는 식으로 자꾸 바꿔나갈 거예요. 그래서 send into orbit 하면 이게 missile 이라든지 이걸 라켓이죠. 라켓을 싹 쏘아가지고 얘가 오rbit을 막 돌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거를 launch 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예, 예문할게요. 자, 읽으시면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blew up only 73 seconds after being launched on its 10th mission. 자, shuttle 무슨 뜻? 배 아니고요. 셔틀버스가 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셔틀이 뭘까요? 왕복.
이것 봐요. 그쵸? 우리가 셔틀버스 이런 말을 만나 들었지만 셔틀 자체의 뜻이 뭔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 배드민턴은 셔틀콕이라고도 하잖아요. 왔다 갔다 거린다고. 예. 그런 것도. 배드민은 영어로 이제 배드민 발음 되게 특이하게 배드민턴 이렇게 안 하고 배트맨 이렇게 가요. 배트맨.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자, 그러면 Space Shuttle 우주선이 아니었고요. 왕복선, 우주 왕복선. Challenger가 blew up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원형은 뭐예요? blow. flow하고는 되게 다르군요. 바람이 불다 해서 훅 불면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발을 할 때는 보통 대표적인 동사는 자, 소리 내보시면 explode. 아까 blow up이 explode의 동의어구나.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blow up 밑에다가 폭발하다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렇게가 잘 붙어요. blow up은 explode다. 이게 더 잘 붙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더 좋다. 자, A, B. 자, A가 더 좋다, 번쩍. 솔직히 두 분, 세 분, 진짜예요. 블로우업에다 폭발하다라고 쓰면 그게 서로 잘 붙어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더 잘 붙으시는 분 번쩍. 자, 예.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들긴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솔직히 이쪽이 더 나으신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옷을 입을 때요. 제가 이제 이 옷하고 이 옷을 입으면은 이 둘이 그럭저럭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텍스처가 비슷하거든요. 얘도 우둘두둘하고 그다음 속에 이 티도 약간 우둘두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이거 좋은 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짝이라는 게 컬러라든지 아니면 텍스처 같은 게 좋은 짝이 있어요. 근데 한국어 영어는 아주 안 어울리는 짝이에요. 예. 그런 이유에서 자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블로우업하고 폭발하다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일 뿐이지. 그래서 블로우업하고 익스플로드도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그게 좀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비슷하지 자기네들 말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동의어가 나오면 제가 한동안 뭐 한국말 뜻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되도록 동의어를 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쓰려고.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뜻 한국말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여기 앞에 써 있는 영어 있잖아요. set in motion, send afloat, 또 send into orbit 이런 말들로 좀 옮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계속 발음을 이제 한국말 하기보다는 영어로 이 수업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어디에 했었냐면은 blew up 요 얘기 길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only 73 seconds after 이랬는데요. 여기서 only 앞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73 seconds 가로 닫고 이 말은 없어도 되죠. 맞아요. 예. 폭발했다 마침표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없이 after로 바로 가도 돼요. 뭐 한 후에 해도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only 73 seconds를 넣음으로써 after를 수식해요. 그럼 만약에 3일 후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3일 후에 3 days after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얼마큼 훈지를 앞에다가 써주는 요 자리구나. 그러면 뭐 하느냐면 being launched on its 10th mission에서 자 그럼 being launched 의 주어는 누구예요? The Space Shuttle이죠? 자, 이 문장의 주어가 The Space Shuttle이니까 launching 이렇게 하면 안 되고 being launched 이렇게 수동태를 잘 지켜주셔야지 알 수 있죠. 예, 론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론칭하면은 뒤에다가 대상을 써야 되거든. 그리고 론치의 주어는 사람이겠지. 아니면 회사거나. 자, 그 다음에 all. 읽어보시면 소리가 all 7 crew members died and no space shuttles were launched for 2.5 years after the accident. 자, 그럼 여기서 볼만한 점은 crew 밑줄 긋고 무슨 명사?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했어요. crew 같은 명사 이름하여 집합명사.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앞에다가 넣으려면은 뒤에다가 all 7 crew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7 crews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미국의 선언단, 프랑스의 선언단, 한국의 선언단, 일본의 선언단, 러시아의 선언단, 내가 선언단 7이라는 얘기가 돼.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는 그 배에 탔던 사람이 7명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seven이라는 거는 크루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뭐가 seven이라고요? members가. 그래서 뒤에다가 members라는 그 개인을 지칭하는 명사를 써주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all seven crew members died and no space shuttles were launched. 그래서 발사되지 않았다. For 2.5 years. 2년 반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자, 소리. 2.5 years. After the accident.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서 시작하다에 진행하다, 시작하다라는 표현 이제 흔히 쓰는 거니까, 자, 소리가 get going, 이렇게 가는구나. 예문할게요, 읽으면. We'd better get going or you will be late to the play. 자, 이렇게 됐고, late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이게 늦다니까 어디에 늦는지를 late 다음에 보통은 for를 쓰는데요. for하고 to 두 개 다 씁니다. 그래서 워낙 for가 향해서고 to는 도착하다니까 어떨 때는 for만 써야 되고 어떨 때는 to만 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로 떠나다라는 동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동사잖아요. leave. 그러면 제가 뭐 제주도를 향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for다 to다. 제주도를 향해서 떠난 거죠. 향하는 거라고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leave for. 이렇게 하죠. 여기 to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법인데, 네, late는 양쪽 다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late to 쓴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for 씁니다. 늦었다도. 자, 두 개가 원래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떨 때는 구분하고, 어떨 때는 구분 없이 쓰고 그러는 거고. 자, we better get going. 시작을 하는 게 낫겠다. Or you'll be late to the play 했어요. 여러분, or 뭐라고 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읽었죠? 앞에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명령문이죠. Let's go. You should go.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or를 그렇지 않으면으로 읽는 거죠.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뜻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방아쇠를 빵 당겨서 뭔가 시작하다라는 중요한 동사 발음 trigger. 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commence라는 말도 꼭 알아야 될 말이에요. 개시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지. commence 그렇게 자꾸 발음을 해두고 예문할게요. 읽으면 The show had already commenced by the time we arrived.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시제 동사가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사의 밑줄 긋고 had already commenced. 두 번째 동사에 arrived. 어떤 일이 먼저 있었으니까 봐, 헷갈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먼저 있었으니까. had already commenced. 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으니까. commence가 먼저 있었으니까. had already commenced. 그 과거 완료 쓴 게 먼저 있었던 더 과거란 얘기잖아요. 아시죠? 더 과거죠, 더 과거.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양쪽을 바꿔 쓴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시작하다의 대표적인 동사 발음은 initiate라고 하는 동사가, initiate이 시작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이름 첫 글자 쓰는 걸 initial, 그거 동사가 initiate이에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Neither side is willing to initiate negotiations to stop the conflict. 자, 그러면 neither 다음엔 단수 쓰는 거예요? 복수 쓰는 거예요? neither는요, 두 개가 있는데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다 해서 하나씩 짚는 말이에요. 그래서 neither side 이렇게 하셔야 돼요. either도 마찬가지예요. either side. both는 both sides죠. 근데 either 다음에 바로 명사 쓰려면 항상 단수를 써야 돼. 얘냐, 쟤냐 이렇게 하나씩 모르니까. 그래서 is willing to initiate negotiations to stop the conflict 했는데, 자, conflict 엄청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제 표제요. 뜻이 이렇게 탁 나와야 돼요. conflict 갈등 이렇게 탁 나오도록. 그리고는 이제 conflict 다음에 전치사는 뭘 쓰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고 또 flict가 들어간 다른 말은 뭐가 있고 그런 건 나중에 가서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궤도로 쏘아 올림에 blast off 같은 건 다음에 하고요. take off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take off가 딱 보면은 무슨 뜻? 옷을 벗다. 그렇죠. 물론 옷을 벗다 take off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ake off의 뜻 이륙. 그럼 착륙은 land.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Please keep your seatbelt fastened as our plane will take off shortly. 자, keep your seatbelt fastened. 이건 통으로 외우는 게 낫겠네요. 자, 소리가 keep your seatbelt fastened. fasten 단단하게 여민 채로 유지하십시오. As our plane will take off shortly. shortly의 뜻. 곧. 자, soon. 자, 그 다음에 8. 이게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자, mean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한 페이지 꽉 차게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째 이제 의미하다 signify라는 뜻을만 알고 있거든요. mean에 대해서.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의도를 하다라는 뜻인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intend라는 뜻이 있는 거. 그러면 intend라는 뜻일 때는 뒤에다 뭘 써야 된다고. 투부정사. 뭘 쓰지 말라고. ing. 그것까지는 이제 아마도 많이 아실 겁니다. mean to do something 하면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수반한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는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동의어로 entail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entail을 모를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예문 밑에까지는 다 모르는 건 다 철저하게 형광펜을 칠하시고 그 entail은 외우기 쉬운 방법은 쉽게 하려면 먼저 접두어를 바꾸면 이제 in을 빼고 여러분 잘 아는 무슨 테일? 세부상 디테일. 소매에서 팔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리테일. 재단사 양복 만드는 사람? 테일러. 들어봤어요. OR 넣는 거. 테일러. 자, 그때 테일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테일이 물론 꼬리는 아니겠죠. 자, 테일의 뜻이 cut, 자르다예요. 재단사를 테일러라고 하는 거. 자르다인데 너무 싹둑 잘랐기 때문에 무엇을 수반하고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읽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단 형태상 우리가 잘 아는 디테일, 리테일, 또 테일러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것만 해도 일단 형태가 친숙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생기니까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동사였고 형용사로 mean을 쓰면 무례하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시면 rude 아니면 인색한 거요. 동요 ungenerous. 그 다음에 집이 허름한 거 poor. 그리고 평균일 뿐인 것 average.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냥 그렇다. 되게 나쁘다. 막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공부를 한 거예요. 게다가 단어 가족으로 오시면 이제 의미라는 명사 소리는 meaning. 그런데 means라고 s를 쓰면 이게 수단이란 뜻인데 단수여도 means, 복수여도 means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산을 의미할 때는 또 복수로만 취급한다고. 그리고 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럴 때 발음하시면 meaningful. 그 다음에 mean이 중간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어로 for the meantime. 중간 시간이니까 이것과 저것 중간 시간에 for the meantime 이런 말이 있다든지 meanwhile 이런 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볼만한 지점이라 이거죠. 자, 예문할게요. David, 자 소리 내시면 David Copperfield is a novel about the life of an unfortunate boy.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우리 지금 무엇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동그라미 하는 게 그래도 좀 낫겠네요. 이거 엄청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쓴 얘기예요. 찰스 디킨스 들어봤죠?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크리스마스 테일이라든지, 예, 그리고 찰스 디킨스는 영문학에서는 섹스피어 다음 꼽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쯤 되는 대단한 분이니까,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렇게 이제 들어두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소설인데, 아까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어디다 해야 돼요. 이게, 이 소설은 뭐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가 누구구나. Unfortunate boy구나. 소설이 뭔지 알려면 메인 캐릭터를 동그라미 해놓는 게 좋잖아요. 만약 동그라미가 없으면 나중에 다시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잖아요. 예. 그러면 Unfortunate Boy에 아까 그 슬럼덕 밀리어네어는 3명이었는데 비슷한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who, 자 무슨 사절? 형용사. 그러면 이제 역시 똑같이 형이라고 이렇게 좀 써주시고 Who has to deal with many mean people throughout his life. 평생에 걸쳐서 많은 이때 mean의 뜻은 아마 인색한 못된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아이예요. 아까 걔네랑 비슷하네요. 아까 걔네들 할 때 동사가 cope with, deal with, cope with 같은 말. He's first abused by his stepfather. 자, abuse 표제요. 남용 학대.
이제 맞고 막 그랬고. Then sent to a private school. sent의 2번. sent의 2번. 그러면 1번은 abused. 3번은 first. 예,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sent to a private school 한 다음에 where에서 무슨 사절 시작? 자, where에다 세모 표시해가지고 where 이하가 절이 나오고 있어요. Where he is beaten by the cruel headmaster 라고 하는 하나의 절. 이 하나의 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private school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명사를 설명하니까 무슨 사절이구나. 형용사 절이구나. 그럼 히읗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cruel headmaster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first 계속 이제 PP형이 나오는 거죠. 얘는 강요되어서 to work in a factory until 다른 until 밑줄 긋고 드디어 끝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이제 until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이런 거.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끝. until이 나오면 결국 끝이거든요. Until he runs away to his aunt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모인지 이모인지한테 도망을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올게요. 거기 for the meantime 예문 해보죠. Let's. 자, 소리 내면 Let's focus on learning basic vocabulary for the meantime. 자, 당분간은 basic vocabulary 배우는데 초점을 맞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 두 번째 날이니까요. 여러분 중에 이제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게 너무 많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지난달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설명 많이 하고 써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pedagogy라는 말을 아까 무슨 단어 소아과 의사 그런 거 얘기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pediatrician이라는 말에 ped 동그라미 하고 pedagogy ped 이게 children이니까 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comfort를 얘기하면서 suffer, transfer, offer, prefer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와 단어가 완전 물밀듯 들어오는구나. 굉장히 부담스럽다. 굉장히 낯선 상황이다. 굉장히 낯선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얘기를 내가 맨날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얘기를 맨날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얘기가 옛날에 여러분이 보통의 영어 수업에서는 새로운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시간 20분, 뭐 기껏해 1시간 20분이에요. 근데 1시간 20분 동안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1시간 20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나는 온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2달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뭘 모르는지 또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니까 하다 보면 설명을 해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턱 믿고 매일 좋은 걸 배우러 온다. 그렇게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강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와서 지금 하루 이틀 있어 보니 배우는 게 많다 싶으시면 그냥 열심히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이제 현가펜 치러 오시라 하면은 거기까지 해오고 그냥 따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믿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늘 것 같다라는 건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얻어질 거라고요. 예. 그러기 마련 아니에요. 선생하고 학생이고 이제 또 경험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 기분만 잘 살리시면 딱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오셔서 대표 표현에 또 이제 이게 공부할 게 많아요. 자, 분수에 맞게 산다는 거는 자기 수단, 재산 내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시면 within means. 근데 분수를 넘치게 산다는 거는 그걸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시면 beyond means 이러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거는 무슨 방법을 내서든 하겠다 이거고 소리는 by all means 하는데 여기 특히 그 옆에 by means of 이게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이때 means는 수단인데요. 수단은 어디다가 놔야 된다? 거기 by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단은 어디다가 놓자? 옆에.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바로 딱 꺼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means하고 by는 자 좋은 짝이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담이야. 이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읽어보시면 I mean business, I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진담이 된다. 진담이야 이런 의미고요. 나머지는 차차 봐주세요. 옆으로 갈게요. 자,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대표적인 동사 convey예요. 자, 소리 convey 표제어입니다. 나중에 차차 보기로 하고 그리고 imply도 역시 표제어고 그 다음에 entail이란 동사가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tail이 cut이다 이런 얘기 좀 더 하려고 좀 말씀드려놨고 그다음 nasty가 못된의 대표적인 형용사예요. 그리고 vicious 같은 말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발음은 vicious나 nasty 이런 거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악이 영어로 vice거든요. vice. 여기서 형용사 vicious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nasty 예문해 볼게요. The dog. 자 하시면 the dog was nasty and even bit its owners. 자 bit 원형은 bite. 예, 그 다음에 callous라는 단어 이거 알면 좋은데 원래 굳은 살에서 온 말이에요. 발뒤꿈치 같은 데 있는 굳은 살을 callous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남의 고통을 겪든 말든 이런 사람 callous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infamous 표제어입니다. 자, 소리가 infamous. 자, 이걸 이제 표제로 하는 이유는 이런 거 말씀 따로 안 드리면 무명이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무명이 아니라 악명 높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인색한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안 놓는 사람이죠. 자, 소리 내면 tight-fisted. 그다음 miserly 하면 이게 구두쇠인데 구두쇠가 miser인 이유는 구두쇠는 miserable하기 때문이겠죠. 자, 구두쇠는 miser는 miserable 하니까 miser라고 하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 탐욕의 영어로 greed, 탐욕스러니 greedy. 이런 거는 이제 꼭 알아야 될 말이라. greed는 뭐 완전히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배우는 단어죠. 이제 제 욕심이 너무 많다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또 mercenary 같은 단어가 이게 사실 외우기가 쉬워요. mercenary가. 자, 여러분 발음 자꾸 해보세요. mercenary. 외우기 안 쉬울 것 같죠? 근데 왜 쉽냐면 여러분이 상인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상인이 merchant잖아요. 상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merchandise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DISE 넣는 거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ercenary가 그런 이제 돈거래에 너무너무 막 이제 그 바들바들 떠는 이런 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나면은 상업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상업 산업은 industry잖아요. 그런데 상업은 서로 상자에 해당하는 com을 붙인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소리 내시면 commerce. 그래서 상업 광고, TV 광고 같은 거를 발음하시면 commercial 이런 말 할 때 이 merce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mercenary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mercenary는 greedy다 이렇게 외우세요. 예? mercenary는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mercenary는 greedy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mercenary는 greedy.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름하고 막 지저분하고 꾸질꾸질하고 이런 말들은 소리를 내면 꾸질꾸질해요. 예,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발음? shabby, dingy, rundown, squalid. 그 우리말에 꾸질꾸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dingy하다, shabby하다, squalid하다.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refugees were living in squalid conditions at the camp. 여기서 이 캠프라고 하는 게 이제 집단 수용소, 뭐 난민 수용소 이런 데겠죠. 거기에 그런 상황을 형용사 squalid라는 말로 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두고요. 그다음 mediocre 아주 좋은 단어예요. 자, 소리 mediocre. 영어에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mid, mid. 자, 중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밖에 없고 튀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mediocre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래. 이런 말이 된 거다. 자, 내일 뵙죠.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